자, 산염기에서부터 기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 건데, 자, 뭐 우리 한 번 다 배웠던 내용들이니까 최대한 압축해서 빨리빨리 진행해도록 나갑시다. 자, 첫 번째. 자, 산염기에서 시작함과 동시에 뭐부터 얘기하고 가는 거야? pH라는 게 뭔지부터 얘기를 하고 가죠. 근데 이 pH라는 건 단순하게 생각하자고 그랬어. 산염기 중성을 갖다 나타내는 척도라고 얘기했지. 자, 원래는 공식도 있습니다. 마이너스 로그 수소이온 농도라는 공식도 있지만 이 공식을 가지고 화학에서 문제를 내는 경우는 거의 없어. 화원에서는. 따라서 그냥 이렇게만 알아두자. 7이 무슨 성이야? 중성이야. 그리고 작으면 작을수록 무슨 선이 되는 거야? 산이 되는데 그 숫자가 작으면 작을수록 산은 산인데 무슨 산이야? 강산이 되는 거지. 작을수록 강산이야. 오케이? 그리고 클수록 무슨 염기가 되는 거야? 강염기가 되는데 이 pH의 범위는 0부터 14까지입니다. 0부터 14까지. 따라서 0에서부터 7까지는 산성, 7에서부터 14까지는 염기성, 7일 때만 중성. 7에 가까울수록 약한 거야. 7에서 멀어질수록 어떤 거야? 강한 거야. 됐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지시약을 가지고 우리가 산성, 중성, 염기성을 찾아낼 수가 있죠. 이 지시약이라는 애들은 대표적으로 페놀프탈레인, 메틸오렌지, 그 다음에 BTB 이렇게 세 가지 지시약을 우리가 주로 이용을 하는데, 자, 무무, 빨, 노, 노, 초파. 오케이? 빨, 주, 노, 초파인데 이 주황색을 갖다가 무슨 색으로 그냥 바꾼 거야? 노란색으로 바꾼 거야. 무무, 빨, 빨로노, 노초파. 그래서 페, 메, 피. 앞에서부터 산, 중, 염입니다. 페놀프탈레인은 산성에서 무색, 중성에서 무색, 염기성에서만 무슨 색? 빨간색. 메틸오렌지는 산에서 무슨 색? 빨간색, 중성에서 노란색, 염기성에서 무슨 색? 노란색. BTB도 산에서 노란색, 중성에서 초록색, 염기성에선 무슨 색? 파란색. 무무빨, 빨로노, 노초파, 페, 메, 피. 됐죠? 자, 그리고 나서 리트머스 시험지는 산에서 빨간색으로 변하고 염기성에서 파란색으로 변하는데, 그러다 보니 니들이 간혹 헷갈리는 게 뭐냐면 리트머스 시험지에서 산을 확인하려면 빨간색 시험지를 사용해야 돼? 파란색 시험지를 사용해야 돼? 파란색 시험지를 사용해야 되는 거지. 그래서 산에서는 파란색을 무슨 색으로 바꿔주는 거야? 빨간색으로 바꿔주는 게 산인 거고, 그 다음에 빨간색이 파란색으로 변한다면 걔는 뭐가 되는 거야? 염기가 되는 거겠죠. 됐어? 그래서 리트머스 시험지까지 대략적으로 정리가 됐죠. 자, 그래서 산염기에서 이제 첫 번째 요 정도까지는 알고 가자라는 거고,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뭐가 등장을 하냐면 자, 산이라는 애들의 기본적인 공통 특징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흔히 산이라고 얘기를 하는 애들이 누가 있습니까? 염산,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황산, 그 다음에 질산, 그 다음에 누구 있어요? 탄산, 그리고 아세트산. 이런 애들을 갖다가 우리가 흔히 뭐라고 부르니? 산이라고 부르죠. 근데 여기에서 빼먹은 게 하나 있어. 뭘 빼먹었을까? 엄청 중요한 건데 무슨 조건? 수용액 조건. 자, 물에 녹아서라는 조건이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자, 물에 녹았을 때 H 플러스 이온과 Cl 마이너스 이온을 내놔야 되는 거야. 얘도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얘도 마찬가지로 어디에 녹아서? 물에 녹아서. 그래서 모든 산은 누구를 가지고 있습니까? H 플러스 이온을 가지고 있죠. 따라서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양이온 때문에 나타나는 겁니다. 산의 공통적인 성질은 누구 때문이다? 양이온이 때문이다. 그럼 염기의 공통적인 성질은 무슨 때문이야? 음이온 때문인 거지. 자, 그 다음에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하기 때문에 당연히 전해질이야.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주는 물질을 우린 전해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당연히 얘네들은 전해질이지. 맞죠? 근데 안 당연해, 사실은. 왜?
여기 있는 애들 다 결합으로 놓고 봤을 때 무슨 결합이야? 공유결합이야. 그래서 분자결정에 해당하거든. 이온이 아니에요. 근데 물에 녹아서 이온화 되는 거지. 그래서 이온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수용액에서 전기가 흐른다라는 건 좀 독특한 거야. 그래서 물에 녹아서 전류를 흐르게 해준다. 이때 강전해질이라는 건 전류가 잘 흐르게 해주는 거, 약전해질이라는 건 전류가 잘 안 흐르는 건데 그냥 참고적으로 알아두세요. 강전해질을 우리는 강산이라고 하고요. 얘네들을 뭐라고 하는 거야? 약산이라고 합니다. 이따가 강산하고 약산하고 구분할 때 얘기를 할 거야. 다시 한번. 자, 그 다음에 산이라는 애들은 다 같이 무슨 맛이 납니까? 신맛이 나고요. 그 다음에 산이라는 애들은 누구랑 반응하면? 금속과 반응하면 무슨 기체가 발생합니까?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모든 금속이 수소기체와 다 발생을 할까? 아니죠. 금속 중에서 누구는 구리, 수은, 그 다음에 은, 그 다음에 백금, 그 다음에 금. 얘네들은 산과 반응을 한다, 하지 않는다? 하지 않는다. 참고적으로 알아두셔야 되겠지. 오케이? 구리, 수은, 은, 백금, 금. 글씨 다 보이죠? 얘네들은 산과 반응하지 않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반응을 볼 때, 자, 염산과 아연이 반응했습니다. 그럼 수소기체와 염화 아연이 만들어지는데 여기서 한 가지만 알아두자. 뭐냐면 결과적으로 수소기체가 되는 건 수소이온이 무슨 기체가 되는 거야? 수소기체가 되는 거고. 그러면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되는 건 산화야, 환원이야? 기억도 안 나지? 그지? 산화수가 1에서 얼마로 감소하고 있어요? 0으로 감소하고 있지. 따라서 얘는 무슨 반응에 해당하는 거야? 환원 반응에 해당합니다. 수소이온이 수소기체가 되고요. 그 다음에 아연은 무슨 이온이 되고 있니? 아연 이온이 되고 있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산화 반응이 되는 거지. 전자를 잃어서 산화가 되고 있어. 염화이온은 무슨 이온이니? 부경군 이온 되겠죠. 반응식 꼭 기억해둬라. 알았죠? 자, 그래서 무슨 기체 발생한다? 수소기체가 발생을 한다. 수소이온 2개가 사라져서 수소이온 2개가 반응해서 무슨 기체가 만들어져요? 수소기체가 만들어져요. 그래서 산은 금속과 반응하면 수소기체가 나온다. 그 다음에 산과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을 해요. 산과 누가 반응하면? 탄산칼슘이 반응하면 이산화탄소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이때 니들이 알아두셔야 되는 거, 이 탄산칼슘이라는 걸 대놓고 주면 땡큐인데요. 안 대놓고 주는 경우, 예를 들어서 자, 탄산칼슘을 메인 성분 원소로 갖는 애들이 누가 있냐면 석회석, 그 다음에 대리석, 그 다음에 조개 껍질, 그 다음에 계란 껍질, 그 다음에 분필. 얘네들의 주 성분 원소가 누구냐면 탄산칼슘이야. 그럼 만약에 분필에다가 염산을 넣었어. 그럼 어떤 기체가 나오는 거야? 이산화탄소 기체가 나오는 거야. 석회석에 염산을 넣어도 무슨 기체가 발생하는 거고요? 이산화탄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 거고. 따라서 얘네들을 같이 살짝쿵 기억은 해주고 계시는 게 좋겠습니다. 됐니? 그래서 산이라는 애들은 기본적으로 이러한 공통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다. 알아두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염기라는 애들은 어떤 애들이 염기에 해당합니까? 염기에 해당하는 애들이 누구 있을까요? 우리 NaOH, KOH, 그 다음에 CaOH2, NaOH, KOH, 그 다음에 CaOH2, 그 다음에 또 누구 있습니까? NH3, 뭐 등등등등 하는 얘네들이 염기성 물질인데요. 얘네들은 똑같이 OH를 가지고 있으니까 음이온 때문에 염기에 공통적인 성질이 나타나요. 마찬가지로 물에 녹아서 전해질이죠. 전기가 흐르게 합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무슨 맛이 납니까? 쓴맛이 나요. 그 다음에 염기성 물질들은 공통적으로 얘를 가지고 비누를 만든다고 얘기를 하죠. 자, 단백질을 녹이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촉감 자체가 미끌미끌합니다. 이게 염기성 물질들의 공통적인 성질이 돼.
됐어? 자, 근데 염기는 사실상 크게 뭐 간단하기 때문에 퉁퉁 치고 넘어가면 되는데 산이든 염기든 너희들이 좀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강한 놈과 약한 놈을 좀 구분할 줄 알아야 돼. 그래서 강한 산과 약한 산을 구분할 줄 아셔야 되는데 자, 이때 먼저 강산, 강염기부터 먼저 확인을 해봅시다. 자, 결과론적으로 먼저 얘기를 할게요. 강한 산과 약한 산을 구분하는 기준이 뭐다? 이온화도다. 이온화도, 이온이 되는 정도를 가지고 우리가 강산, 약산을 구분을 하는데 미리 얘기를 하자면 농도, 그 다음에 용해도는 강산, 약산을 구분하는 것과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10% 염산이든 20% 염산이든 80% 염산이든 염산은 무조건 강산인 거야. 아세트산은 약산이라고 얘기를 하지 10% 아세트산이든 20% 아세트산이든 80% 아세트산이든 아세트산은 어쨌든 무슨 산이 되는 거야? 약산이 되는 거야. 농도 상관이 없어요. 그 다음에 용해도라는 건 물에 녹는 정도. 물에 잘 녹으면 용해도가 큰 거고 물에 잘 안 녹으면 용해도가 작은 거야. 녹기만 하면 돼. 용해도가 크든 작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오케이? 자, 얘네들은 용해도와 농도는 강약을 구분하는데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오로지 누구만 가지고 확인하면 돼? 이온화도만 가지고 확인하면 되는데 이 공식이 써 있는데요. 어려워 보이지만 별거 아니야. 자, 무슨 말이냐면 자, 여기에 HCl 몇 개를 집어넣은 거냐면 5개를 집어넣은 거야. HCl은 원래 분자에 이렇게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애야. 한 덩어리로 되어 있는 HCl 분자를 물에다 집어넣었더니 H 몇 개? 5개, Cl 몇 개? 5개 넣어준 모든 놈들이 다 뭐가 됐습니까? 이온이 됐지. 따라서 녹인 분자 수가 5개고 5개가 모두 이온이 됐으니까 얘네들도 얼마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지. 따라서 강산의 경우에는 이온화도가 거의 뭐에 가까워? 1에 가까워요. 이온화도를 우리가 알파로 표현을 해요. 알파. 근데 이건 알 필요는 없어요. 거의 대부분이 이온화되는 애들을 우린 강산 혹은 강염기라고 얘기를 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다 이온화가 되는 거야. 그러면 약산이라는 건 뭐냐면 여기 봐봐. 그림이 좀 아세트산이 길어서 좀 헷갈릴 수 있는데 자, CH3COOH 아세트산 분자 이렇게 한 덩어리를 이 안에다 몇 마리를 집어넣은 거냐면 5마리를 집어넣은 거야. 근데 5마리가 들어갔는데 그 중에 이온이 된 건 몇 마리만 이온이 됐어요? 한 마리만 이온이 됐지. 따라서 이온화도가 여기서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럼 0.2 아니야. 이온화도가 여기에서는 거의 뭐에 근접하게 나오냐면 0은 아니야. 절대 0이 되면 안 돼. 0은 아니고 0에 가까워져. 되게 극단적입니다. 얘들은. 크거나 작거나 1에 가깝거나 0에 가깝거나 되게 극단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온화도가 작으면 무슨 산? 약산. 이온화도가 크면 무슨 산? 강산입니다. 오케이? 자, 그러면 이 강산과 약산을 가지고 우리가 찾을 때 현미경으로 열심히 봐봐야 이온이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실험적인 방법으로 어떤 다른 방법을 동원을 해서 찾아야 되는데 어떤 방법을 동원해서 찾으면 되냐면 2가지를 얘기하죠. 첫 번째, 전류를 흘려보는 거야. 그러면 여기는 이온이 많이 있으니까 전류가 잘 흐르겠지. 근데 여기는 이온이 몇 개 없죠? 그러니까 전류가 잘 흘러, 잘 안 흘러? 잘 안 흐를 거야. 근데 전류가 아예 흐르지 않는다면 그건 뭘까? 진짜 약한 산이야? 아니지. 아까 산이 뭐라고 그랬어? H 플러스 이온을 내놓아야지만 우리가 산이라고 한다고 그랬지. 그러면 전류가 흐르지 않는다라는 말은 H 플러스 이온이든 뭐 어떤 이온이든 없다는 얘기지. 따라서 걔는 H 플러스 이온도 없다는 얘기야. 그럼 이건 산이란 얘기야? 산이 아니란 얘기니? 산이 아니라는 거야. 오케이? 모든 산은 전류가 흐르긴 흘러야 합니다. 근데 약산은 아주 미세하게 흐를 거고 강산은 잘 흐를 거야 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됐어? 그러면 이런 방법이 있고 두 번째, 뭐를 넣어주는 방법이 있어요? 금속을 넣어주는 방법이 있는데 자, 요거 한 번만 조심하자. 자, 금속을 넣어봤을 때 무슨 기체가 발생을 하니? 수소기체가 발생을 하죠. 아까도 내가 잠깐 썼었는데 수소기체가 어떤 원리로 발생을 하는 거야? 수소이온이 무슨 기체가 되는 거야? 수소기체가 되는 거야. 누가 수소기체가 되는 거야? 아이고, 마이크가 떨어졌네. 에이,
잘 들어가. 자, 수소 이온이 무슨 기체가 되는 거야? 수소 기체가 되는 거지. 그럼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수소 기체가 발생을 하는데 여긴 수소 이온이 많으니까 여긴 수소 기체가 많이 나오겠지. 그럼 여기 수소 이온이 몇 개밖에 없어? 하나밖에 없으니까 수소 기체가 조금밖에 안 나오겠지. 그럼 틀려. 자, 양이 문제가 아니야. 양은 무관합니다. 뭐가 중요하냐면 속도가 중요해요. 수소 기체가 막 나오는 쪽은 무슨 산이야? 강산이고요. 수소 기체가 천천히 뽀글 나오면 그건 무슨 산인 거야? 약산인 거야. 왜 그러냐면 이온화도라는 건 일정해야 돼요. 근데 여기는 수소 기체가 따다다닥 이미 수소 기체가 되기 위한 수소 이온이 준비가 다 돼 있지. 그러니까 한 방에 수소 기체 하면서 팍 하고 나오는데 문제는 얘 같은 경우에는 얘는 수소 기체가 됐어. 그랬더니 물속의 이온이 줄어들었지. 그럼 이온화도를 유지시키려면 얘네들이 또 일부가 이온이 돼서 이렇게 해서 H 플러스 이온이 다시 나와줘야 되겠지. 그럼 얘가 또 수소 기체가 되겠지. 그럼 또 사라졌어 이온이. 그럼 얘가 또 수소 이온이 되겠지. 그럼 또 사라지겠지. 이걸 계속 반복을 하면서 순차적으로 단계를 거쳐서 수소 기체를 만들어내요.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이 안에서도 수소가 몇 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5개가 있잖아. 그치? 그럼 여기도 수소 이온이 5개가 될 수 있는 거고 없을 뿐이지 지금 현재. 여기도 있는 거고. 그럼 여기랑 여기랑 결과적으로 발생한 수소 기체의 양은 어때? 같아. 뭐만 다른 거야? 여기는 빠르게 5개가 나오고 여기는 준비해서 5개가 나오는 거야. 하나, 둘, 셋, 넷, 5. 그래서 요걸 갖다가 이렇게 플라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하죠. 플라스크를 가지고 실험을 해요. 자, 한쪽에는 강산을 집어넣고 한쪽에는 무슨 산을 집어넣어? 약산을 집어넣어. 그리고 위에다가 뭐를 씌워놓냐면 풍선을 씌워놔요. 이렇게 풍선을 씌워놔요. 그런 다음에 쭉 보는 거지. 그럼 수소 기체가 우 하고 올라가고 여기도 우 하고 올라가는데 강산은 우 하고 나가니까 풍선이 웅 하겠지, 그치? 얘는 크기는 똑같아. 만약에 될 수 있는 개수가 같다면 크기는 같아질 텐데 커지는 속도가 느릴 뿐이지. 그럼 시간 1분 후에 뭐 30초 후에 봤더니 얘가 더 크더라. 그건 말이 되는 거야. 최종적으로는 크기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야. 양은 관계가 있다 없다? 없다. 양은 사실은 농도하고 관련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우린 농도 얘기를 할 필요가 없으니까 그 얘기까지는 할 필요는 없고요. 됐습니까? 그래서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는 방법은 크게 몇 가지 방법으로 강산과 약산을 구분하면 되는 거야? 2가지 방법으로 강산과 약산을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됐고요. 근데 강산의 종류는 대부분 알고 있죠? 염산, 황산, 질산 이런 애들이 무슨 산이 돼요? 강산이 되죠. 염산, 황산, 질산. 그 다음에 약산은 아세트산, 그 다음에 H2CO3 뭐야? 탄산. 혹시 몰라서 하나 더 씁니다. HF. 얘는 뭐야? HF, 플로리나산. 불산이라고도 합니다. 얘는 되게 위험한 물질이지만 약산에 분류가 돼요. 이온화도가 작기 때문에. 그래서 강산은 위험한 놈이고요. 약산은 안 위험한 놈이에요. 그렇게 얘기를 해도 되는 거 안 되는 거? 안 됩니다. 강산은 위험하고 약산은 안 위험해. 그런 말도 사실은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번엔 염기를 봅시다. 강염기와 약염기가 있는데 자, 강염기와 약염기는 뭐 간단하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마찬가지야. 이온화도가 큰 게 강염기고 이온화도가 작은 게 약염기죠. 그죠? 근데 약염기의 종류는 암모니아와 수산화 마그네슘 이런 애들이 약염기고 수산화트륨, 수산화칼륨, 수산화칼슘 얘네들은 무슨 염기에 속해요? 강염기에 속하는데 자, 참고적으로 얘기를 하자. 얘 같은 경우에는 용해도가 쓰레기야. 용해도가 엄청 낮아. 용해도가 엄청 낮다는 얘기는 무슨 말이냐면 물에 잘 안 녹아요. 겁나 저어야 하고 저어야 그냥 녹든 말든 막 이래. 근데 녹은 모든 물질이 이온화가 잘 되기 때문에 잘 안 녹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슨 염기에 분류해? 강염기에 분류해요. 콜. 그리고 얘네들은 물에 녹아서 암모니아는 용해도가 겁나게 커요. 개 커요. 겁나게 잘 녹아요, 물에. 물에 겁나게 잘 녹지만 이온화도가 작으니까 얘는 무슨 염기인 거야? 약염기인 거야. 그러니까 용해도는 상관이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 없다는 거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염기의 강약도 뭘로 비교하면 되겠어요? 전류가 잘 흐르면 강염기고 전류가 잘 안 흐르면 약염기가 되겠지. 끝? 맞아, 끝이야. 금속을 집어넣었을 때 수소기체가 발생하는 걸 가지고 염기의 강약을 구분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죠. 왜 그래? 얘네들은 금속과 반응하지 않기 때문에. 오케이? 그래서 얘네들은 전류를 흘려서 확인을 해주면 끝납니다. 자, 실험 두 가지만 좀 얘기를 합시다. 여기서 나오는 실험. 자,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하죠. 그리고 하나는 염산의 적신 실을 놨고 하나는 수산화나트륨의 적신 실을 놓은 다음에 이렇게 실험 설계 두 가지를 해서 어느 쪽의 색깔이 어떤 식으로 변해가는가를 확인하는 실험인데, 자, 첫 번째, 여기 리트머스 종이가 있는데 무슨 색 리트머스 종이?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 결과적으로 얘는 뭐를 확인하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이야? 산을 확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죠. 산에서 리트머스 종이는 무슨 색으로 변해야 돼? 빨간색으로 변하니까. 만약에 여기다가 물이라든가 중성이라든가 혹은 염기성을 놓고 실험을 하면 색깔 변화가 일어나 안 일어나? 안 일어나겠지. 근데 그냥 리트머스 종이 안 돼. 전기가 안 통해. 따라서 뭐의 적신? 전해질에 담근, 전해질 수용액에 담긴 적신 무슨 종이?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야 되겠죠. 그럼 전해질은 주로 누구를 사용하냐면 KNO3를 많이 써요. 그럼 칼륨이온과 NO3- 이온이 여기에 전체적으로 쫙 있는 거지. 됐어? 자, 그 다음에 염산의 적신실을 가운데다 이렇게 놨어요. 염산의 적신실을 가운데다 이렇게 놨어. 그럼 오른쪽이 플러스잖아. 그죠? 그러면 여기는 염산이니까 H 플러스 이온도 있을 거고 Cl 마이너스 이온도 있을 거야. 그럼 H 플러스 이온은 무슨 극으로 가겠니? 양이온이니까 마이너스 극으로 갈 거야. 그럼 Cl 마이너스 이온은 당연히 음이온이니까 무슨 극으로 갈까? 플러스 극으로 가긴 가죠. 근데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는 어느 쪽이 변해갈까? 이쪽으로 빨간색이 이렇게 쭉 물들어가겠지? 그래서 H 플러스 이온이 이동하는 그쪽 방향으로 색깔이 변하는구나 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실험에서 빨간색이 이렇게 갈 텐데, 빨간색이 왼쪽으로 쭉 갈 텐데 왼쪽이 무슨 극이야? 마이너스 극이지? 그럼 산에서 푸른색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의 변화를 일으키는 건 H 플러스 이온이다. 알 수 있어 없어? 없어. 왜냐하면 H 플러스 염산이라고만 했잖아. 그러니까 산에 누가? 양이온이. 왜? 산에 있는 누군가 중에서 뭐를 띠는 애?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하는 애가 색깔 변화를 일으켰거든. 그럼 마이너스 극으로 이동을 한다는 얘기는 얘가 누군지 모르지만 무조건 누가 돼야 돼? 양이온이 돼야 되겠지.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산의 양이온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를 일으킨다라는 것까지 알 수 있는 거야. 근데 배워서 알고 있는 거지. 그 양이온은 누구라는 거야? H 플러스 이온이라는 거야.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과연 H하고 Cl만 갔을까? 아니야. 여기 있는 K 플러스 이온, NO3 마이너스 이온도 양쪽 극으로 이동하겠죠. 칼륨 이온은 무슨 극으로? 마이너스 극으로. 질산 이온은 플러스 극 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됐어? 그러면 얘도 마찬가지지. 그냥 리트머스 아니죠? 당연히 뭐의 적신? 전해질 수용액의 적신 리트머스 종이를 이용해서 실험을 해야 될 거고요. 수산화나트륨 적신 실이 있으면 당연히 플러스 극 쪽으로 누가 이동을 하겠어요? OH-2도 이온이 이동을 하겠지. 그리고 이쪽 색깔이 변해가겠지. 염기의 음이온이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을 변화시킨다라고 해주면 되는 거야. 그 다음에 나트륨 이온도 당연히 이동을 하겠죠. 다만 티가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야? 안 나는 거지. 나트륨 이온은 마이너스 극으로 가긴 할 텐데 색깔 변화를 일으키진 않아. 고로 염기에서 리트머스 종이의 색깔 변화를 일으키는 건 양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음이온이다. 염기의 공통점은 누구 때문에 나오는 거다? 음이온 때문에 나오는 거다라는 걸 알아보는 실험이 되겠죠. 됐어?
해서 요 실험에 대해서 간단하게 얘기를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산염기가 나오는데